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 쌤입니다. 해커스 주간민법 핵심 유형 과정 6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해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괄기매 청구권은 일단 법정치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 우려가 있을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행사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설정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어야 돼요. 제3자 소유는 일괄기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선택사항이 의무가 아니에요. 다음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 대가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1번, 2번을 잘 기억하세요. 1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X토지에 항상 소유자에 체크하세요. 을 소유 X토지에 갑이 저당권 취득가 있다. 여기다 갑 써요. 갑이 취득했죠? 그 다음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일괄갱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설정자 소유니까 을이 설정자, 소유자가 시옷 설정자, 을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다 보니까 을의 건물이 존재하고 여기도 을이 건물을 축조에 소유하고 이것도 마지막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요. 근데 아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기억에서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네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경매를 굳이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저당권 취득한 후 경매 성립합니다. 이것도 저당권 성립한 후 취득한 후 다 을건물이라 일괄경매 성립하죠? 가능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 취득하였다. 그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 지분 수령한 정의 유치권 행사했습니다. 미래의 시험 지문에 1번 저당권 나오고 2번 저당권 나오면 시험이라 경매는 항상 2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지금 항상 병이에요. 1순위 갑이 경매한 건 민법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해요. 그럼 1, 2, 3, 4 보니까 다 경매 신청으로 시작되네요. 그럼 병 어디 있어요? 병. 3번이죠. 경매 신청 병. 이게 3번이 그냥 정답이에요.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경매 신청하면 1번 저당권부터 소멸하죠. 전세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고 유치권 살아남죠. 그럼 3번 확인해봐요. 병 경매 신청으로 무가 매수하면 경납받았죠.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 정확히 맞았죠.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거라 굳이 볼 필요 없어요. 항상 시험은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한다 알면 거의 2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한번 근저당 틀린 거죠. 1번 채권 최고액에 피담보채무 이자 당연히 사안이 포함됩니다. 이번 피담보채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액 변경할 수 있죠. 3번은 지문이길 항상 D로 확인하세요. 문제가 근저당권인데 언제 채권이 확정되는가? 근데 경매 신청에서는 누가 신청했는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시 확정됩니다. 한편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매각되고 완납시예요. 이 신청자가 근저당권자라 신청시 맞았습니다. 3번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그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데 채권 최고액을 초과 부분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5번 앞에 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절대 읽지 말아야죠.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 만료한 때에 채무가 확정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럼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거죠. 이번 청약은 자판기 생각을 했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원칙 처리해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앞에 도달전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말 안 나오면 원칙 처리해 못합니다. 한번 격승발, 격지하간, 승낙은 발신, 발송한테 성립하죠. 4번 청약자가 청약의사부 시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유효죠. 유효.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발송할 때 정상이라 그들의 유효이기 때문에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지문이 길면 항상 끝부분 확인. 끝부분에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가 물어봤는데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이 말에 구속당하지 않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짓거리든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돼요. 개무시하면 되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4번 갑과 을은 갑소유죠. 소유자에 속하세요. 갑소유 X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갑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되었습니다. 후발주 불능이죠. 옳은 겁니다. 그럼 불능이 나오면 문제 쉽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돼요. 항상 계약법은 공평에 올립니다. 자, 이행 불능 불가능 나오면 끝부분을 확인해요. 자, 기억에서 격 뒤에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이 잘못 없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잘못이 있다면 못하는 거죠. 네, 기억. 갑채무가 이 쌍방 규칙 사이 없이 불능이네요. 그럼 을 잘못 없죠? 그런 물은 돈 줄 필요 없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은 끝부분에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중간에 불 거 없어요.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 잘못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옆부분에 을이 규칙 사이로 불능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어요. 디귿도 끝에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 잘못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는데 앞에 을의 수용지체 을이 잘못했네요.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항상 후발적 불능이 나오면 간단합니다.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6번 문제는 동시행관계 있는 걸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동시행이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잔금 의무 동시행입니다. 이번 임대차 종료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하면 틀리죠. 보증금과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동시행입니다. 그럼 토지거래가는 동시행 아니죠. 토지거래가는 매도인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선행이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러면 허가도 안 나오는데 돈 줍니까? 허가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 협력 의무가 선행이고 허가가 나오면 그때 돈 주겠죠. 이게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7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앞에 유상 쌍무 필요 없죠. 당연히 우리는 유상 쌍무만 공부합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고 수익자가 아니죠. 이번 수익자는 1번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수익자는 1번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 가지지 않아요. 4번은 이쪽 보시면 여보세요. 낙약자는 기분관계는 자기 한 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가관계는 낙약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나에게 기대도 돼 이렇게 나 그에게 대대하지 않아 나 대대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기대도 돼 여보세요. 그럼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기본관계에서 생긴 발생 항면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에게 기대도 돼 맞았죠.
5번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겠죠. 1번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수익자 병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8번은 사례 문제인데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이 문제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바로 보여요.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틀린 거죠. 1번 을은 낙약자는 갑병사의 채무가 대가관계 아까 나에게 나 대대하지 않아 있어 맞았어요. 대가관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대하지 않아 맞았어요. 2번 제일 그때 해지할 수 있는가? 그럼 주가 병이니까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병에게 급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분명히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했다고 나와요.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도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하고 병에게 못합니다. 자, 3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이행했죠? 이미 이행한 급부 반환을 병에게 청구 못합니다. 병이 아니라 계약도 원상의 목도 갑에게 청구합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병은 할 수 있어요.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은 병동의 없이 을의 채무 불이행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은 갑과 을에 있으니까 병동의 없이 갑과 을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9번 자문제가 합의해지 나오면 항상 차지할 게 이자 x, 손해배상 x입니다. 합의해지는 뭐든 합의 특약이 따르니까 약정이 없는 한 이자 가산할 의무 없고 손해배상 의무 없습니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이자나 손해배상 빨리 찾아요. 1번 이자 붙잡하나를 필요 없다. 다음 뒷부분에 손해배상 이 4번 손해배상 청구 틀렸죠? 합의해제는 다른 사정 없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1번 합의해제는 다른 약정 없죠? 그럼 이자 붙일 의무 없습니다. 1번, 4번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를 해지할 수 있죠? 이행했든 안 했든 합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에는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처럼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됩니다. 5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찾아가라고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어요. 그럼 두 사람은 계약을 깨자 말이라 이걸 합의해제로 볼 수 있죠.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은 이제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해삼 등기해 오세요. 해삼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채권은 등기 못하기 때문에 채권 보이면 무조건 보호 안 됩니다. 그럼 10번 문제가 기네요. 항상 길면 끝부분 확인. 문제가 길죠. 그럼 끝부분에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네요. 그럼 채권 보이면 정답이에요. 채권은 등기 못하기 때문에 부호 안 됩니다. 그럼 1번, 2번에 채권 보입니까? 채권 보이면 정답입니다. 1번, 2번에 채권 보여요? 제 눈에 보이는데 어디가 보이죠? 1번이죠.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을 청구하니까 이게 채권 청구권 이게 채권입니다. 그냥 1번이 정답이죠. 채권은 압류하면 등기 못하기 때문에 부호 안 됩니다. 2번은 무엇을 가압류했죠? 주택을 가압류, 부동산을 가압류가 등기했단 말입니다. 3번은 을명의로 등기가 된 주택의 저당권 취득가 된 등기했단 말이죠. 4번은 가등기 가등기네요.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의 주권권 보조를 해서 가등기하면 보호됩니다. 5번은 등기 대신 대항요건 갖추면 보호돼요. 그래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주택의 대항요건 갖추면 등기 대신 대항요건 보호됩니다. 채권이 1번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해삼 등기 외우시고
채권 X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 집중 특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낸 이론 강의 단 한 방에 우주 최강 암기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